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네. 2024년이 되고 나니까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 40% 이상의 나라에서 지금 선거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이제 곧 2024년 미국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히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공화당 코커스 당원 대회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흐름 중에서도 공화당 후보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요. 콜로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로님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몇 주 전에 그 콜로라도 그 주 대법원의 이 판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단 제목은 아마 그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택할 권리를 빼앗은 판결이라 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대선에 관련된 투표 유권자들이 직접 하는 투표가 3일 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이오와 주에서 공화당 카커스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여론조사들은 있어 왔지만은 사실 여론조사는 그 이 투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이제 상당히 그 기본적인 그런 모습을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 유권자들의 투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그 미국 역사상에 전혀 없었던 그런 판례가 이제 지금 그 콜로라도 주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내린 그 판결인데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그 트럼프를 증오하다시피 하면서 싫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대 당의 제일 앞서 있는 선두주자 후보인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각 주에서 특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지금 여러 모양으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도록 내가 할 것이다. 막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를 사용을 해서 트럼프가 지금 6개 정도의 기소를 당하고 있고 재판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번 주에도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아이오와 카커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데도 아이오와에서 캠페인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은 그 뉴욕으로 날아가서 재판에 참석하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이 트럼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그 이 대통령을 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그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 나온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 그 7명의 대법관 중에서 전원 일치가 아니고 4대 3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번 예비 선거부터 이 선거 투표지에 후보로서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네. 것이거든요.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 미국 헌법은 연방헌법은 그 대통령의 후보의 자격으로 해서 별로 이렇게 아주 규제가 이 조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게 뭐 나이도 그렇고요. 나이는 뭐 35살 이상이어야 네. 되고 이제 그런 건 있지만은 네. 그러나 그 사람이 범죄자라든지 혹은 감옥에 있다든지 네.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조건에 포함하지 않고 네.
단순히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만큼 그 국민들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여기는 그런 이제 그 이 헌법을 미국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 막겠다는 어떻게 하든지 유권자가 그 투표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자체는 상당히 비민주적인 발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후에 메인주에서 그것은 이제 그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고 주의 총무처 장관이 그것은 그분은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총무처 장관이 유권자에서 선출이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러나 메인주는 그 메인주 의회가 선출을 하는 간접적으로 선출되는 이제 그런 포지션인데 이 사람이 모든 주에서의 각 주마다 선거 관리를 총무처 장관이 하는데 메인주에서 이 사람이 혼자의 판단으로 트럼프의 이름을 메인주에서 일어난 예비선거에 투표지에 이름을 후보로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편으로는 아니 유권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 사람의 이름을 투표지에 조차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권자를 생각해봐도 이상하죠. 네. 예. 아마 그들은 트럼프를 이 투표용지에 그 후보로서 이름을 올리면은 유권자들이 그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거 막을 필요가 뭐였어요? 그렇게 나쁜 놈이고 그렇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트럼프는 히틀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이제 투표용지에 트럼프가 후보로서 이름이 올라갔으면은 그 사람을 선택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보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장로님. 예? 그게 두렵지 않으면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면은 국민이 선택을 안 하겠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면 되는 것인데. 네. 이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도리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 트럼프를 대통령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계속 지금 바이든과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상대 정당의 제일 앞서 있는 그 캔디데이트 후보를 네. 이렇게 유권자들이 투표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가장 비민주적인 그런 조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이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다른 주로도 그러니까 확산이 될 수도 민주당이 있겠죠. 네. 장악하고 있는 다른 주도로 확산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이번에 내린 판결의 근거를 어디에 뒀냐면은 연방 헌법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정 헌법 14호조 3조 3항에 네.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 흑인 노예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하고 4년 동안 60만 명의 그 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그 엄청난 그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사건 이후에 이 수정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그리고 미국인을 죽이는 이런 반란에 주동한 사람들은 이 정부 기관의 의원으로서 이 하원으로서 상원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선출직에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만드는 조항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제 거의 사용된 적이 없고 그것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 대법원이 연방 헌법을 끌어다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 그 콜로라도 주 그 대법원이 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주 법에 관련된 판결을 내린 것이면은 연방 대법원은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러나 네. 이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연방 헌법을 끌어다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비민주적인 그런 판결을 냈기 때문에 그 연방 대법원 차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 연방 헌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려둘 수는 없죠.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선례가 이게 남겨졌기 때문에 이번 그 콜로라도주 판결에 의해서 선례가 남겨졌기 때문에 그 선례를 따라서 다른 주에 이제 확산이 될 수 번질 수가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대법원이 이 연방 대법원은 가능하면은 대선에 관련해서 선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휘말리는 인volve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이 과거에 최근에 이 연방 대법원이 그 대선에 관련돼서 이렇게 인volve됐던 적은 이제 24년 전에 1999년 선거 때 그 알고와 조지 부시가 붙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플로리다 주에 한 500표 정도의 차이로 대선이 대통령이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알고가 그것을 이제 그 재검표를 그 요청하면서 그것을 이제 소송을 했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이번에 처음으로 가능하면은 연방 대법원은 대선에 인volve되지 않기를 그건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 이 과정이 이 정장치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서는 것은 옳지가 않죠. 네.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번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방헌법에 대한 판단을 그 주의회가 그 대법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차원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이번에 그 심의를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다루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그 의외적인 것인데 이유는 매년 연방 대법원에 심의를 해달라고 들어오는 요청이 한 8,000개가 되거든요, 보통 평균.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연방 대법원이 선택을 해서 실제로 심의를 하는 경우는 한 1% 정도, 한 80개 정도, 네. 그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에 수용한 이후에 실제로 그 oral argument 그것을 구두 변론이라고 한국말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oral argument를 하기까지 수개월 동안 이제 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에 콜로라도 주에 있는 공화당이 주에 있는 공화당이 연방 대법원에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이거는 그 연방 헌법을 잘못 적용해서 이런 그 비민주적인 그런 판단을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를 해달라 요청을 한 것을 바로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네. 받아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그 아까 뭐 왜 이게 중요한지는 제가 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정을 잡은 것이 2월 8일 날, 그러니까 약 한 달 후 네. 2월 8일 날 구두 변론을 하고 그 oral argument를 하고 그리고 판결도 신속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건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 연방 대법원에 이런 요청이 들어가고 그것을 이제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은 처음에 일어난 일은 양쪽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이 서면으로 약 한 50페이지 정도로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는 그런 그 변론을 이제 서면으로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요청한 쪽, 그러니까 공화당 이 콜로라도 공화당 쪽에서 제출을 하고 그것을 대답해서 반해서 이 경우는 이제 콜로라도 주의 이 총무처 장관. 그리고 법무장관이 이제 답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답을 받는 것을 다시 받아서 요청을 한 네. 이 콜로라도 공화당 쪽에서 변호단들이 다시 한번 그래서 세 개의 이제 그걸 이제 그 브리프라고 그러는데 브리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방 대법원 법관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예외적으로 2월 8일 날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양쪽 변호사 팀들이 굉장히 바쁘죠. 네네. 네, 그래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9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 이 법관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이제 보통의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2월 8일이 되면은 그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연방 대법원에서 양쪽 팀에서 나와서 약 1시간 동안 이제 구두로 변론을 합니다. 네. 구두 변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연방 대법원의 그 법관들이 양쪽의 그 변호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출해 놓은 그 브리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그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면은 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강 알 수가 있죠.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은 그 연방 대법원 그 이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그 구두심리라는 것이 oral argument라는 것이 다 녹음이 돼서 이제 공개가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은 가서 들어보는데 네.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이루어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대법원들이 그 법관들이 심의를 하고 그래서 재후 판결문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여러 개월 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은 상당히 좀 급하기 때문에 그 oral argument가 끝난 이후에 빠르면 며칠 안에 아무리 길어도 3월 5일에 있는 그 슈퍼 프라이머리 네. 콜로라도 그 이 예비 선거도 3월 5일에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판결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예, 그리고 빠르면은 한 며칠 안에도 한 주 이전에도 판결이 나와. 굉장히 이거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네. 연방 대법원의 그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은 그러나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이제 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방송을 드리면서 연방 대법원이 빨리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 심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그 무효화시키는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그때 방송을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이 콜로라도 대법원이 이 트럼프의 후보에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근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트럼프는 그 지난 그 2020년 1월 6일 의사당 그 진입 사건에 대해서 네. 그것을 트럼프가 그것을 그 국가를 상대로 전모를 시도한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그 연방의회가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그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탄핵 재판을 의회에서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트럼프를 지칭하면서 사용했던 이름이 뭐냐면 insurrectionist. insurrection이라면 한국말로 이제 내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내란자다. 이 사람은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탄핵 재판을 통해서 의회가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그 콜로라도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를 어떻게 봤냐면은 그 사람은 내란자다. 그 한국 표현이 맞나요? 네, 네. insurrectionist, insurrection을 주도한 사람이라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이 트럼프가 그 내란이 일으키는 사람, insurrectionist라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재판도 없었고 판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그 이 연방 그 헌법 14조 3항에 있는 그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insurrection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에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연방 대법원은 어떻게 보냐면은 아니 어떻게 너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느냐. 네. 그리고 메인주도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 메인주 같은 경우는 그 정부주 장관이 혼자서 내린 판단이거든요. 혼자서 그 이 트럼프는 내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대선의 후보가 될 수 없다.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례를 남기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 번의 보복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상대 정당의 유력한 후보를 대선 후보가 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갖다 씌워버리면은 그러면 굉장히 나라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통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연방 대법원의 형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해 놓은 사람이 6명이고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해 놓은 사람이 3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대 3으로 보수와 진보가 갈라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무슨 생각으로 만장일치로 이 연방 대법원이 이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낼 것인가? 네. 그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연방 대법원은 분명히 이것을 insurrection, 이 내란에 대한 이 판결을 낼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입장을 낼 것 같으면은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 아무런 그 절차, 법적인 절차 없이 트럼프라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그 내란자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린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제 그런 이 의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가지면은 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9명 다, 혹은 뭐 1명 정도, 2명 정도 이탈을 하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대통령이 임명해 놓은 대법관 중에서는 보면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하신 그 흑인 여성 그분은 그 청문회 때에 이 상원의원이 질문을 하기를, 당신은 여성이라는 female, woman, 여성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네. 아니, 연방 대법원은 그 판사가 되면은 이 대법관이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런 결론을 해야 되는 판사의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상식적인 질문, 여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남성이 아니면 여성이죠. 네. 가장 쉽네요. 가장 쉽고, 그게 네. 영국의 총리가 가장 최근에, 아니 여성이 아니면 남성이지, 남성이 아니면 여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상식적인 그 기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네. 그런 사람이 이제 대법관으로 앉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트럼프를 바이든과 민주당의 입장과 같이 아주 악한 사람으로, 민주당을 해칠 사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네. 사람으로, 네. 히틀러보다 정말 못한 사람으로 보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insurrection, 내란에 내란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성향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연방 대법원장이 이 존 로버트가 제가 볼 때는 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트럼프가 내란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이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 내란자라는 insurrectionist라는 그런 판단이 법적인 절차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바이든 정부가 6건을 걸어서 지금 이 트럼프를 기소를 했지만은 이 insurrection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는 이 하나도 기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을 이제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그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이 의회 의사당 1월 6일 침범한 이전에 행한 트럼프가 행하는 연설에서 제가 그날도 연설을 들었고, 그런데 분명히 이 국회를 의회 의사당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갈 때에 peacefully and patriotically, 평화롭게 그리고 네. 애국적으로 하십시오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어요. 네.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 나라를 뒤집어 엎으십시오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연설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불법으로 이 의회사당에 진입을 하고 파기를 하고 그 사람들 재판을 받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를 미워하는 바이든도 이 트럼프를 이 내란자로서 이렇게 법적인 이 판단을 받아낼 만한, 판결을 받아낼 만한 그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트럼프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를 내란자라고 보지는 않죠. 내란이라는 것은 남북전쟁과 같이
그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그 희생자를 내고 그런 것이 내란 확실한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을 빨리 신속하게 연방 대법원은 특히 그 대법원장인 존 로버트는 가능하면은 이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서 연합된 모습, 대법원의 연합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그 안이 굉장히 나라의 이 미국 전체에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분열돼 있는 미국을 연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네. 만일 그 6대3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면은 분명히 나라는 분열이 돼 더욱더 분열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이 대법원장은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3명의 대법관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 방법으로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트럼프가 이 반란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결이 아니고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 그리고 그들이 근거 삼은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재판을 거치지 않은 그 인서렉션에 대한 트럼프가 내란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양쪽이 그 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내린 법원이 판결을 내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방 콜로라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라. 네.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대법원이 연방 헌법에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로 어떻게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지 알게 돼서 참 저는 좀 감사하고요. 예.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연방 대법원장들 그 법원에 있는 분들이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래서 이를 저는 위해서. 지난 3년을 보면서 너무 나라를 분열시켜놨다. 네, 네.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나는 미국에서 가장 나라를 연합시키는 유나이트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취임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가 이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한 일을 보면 너무나 나라를 분열시켜놨다. 지금도 보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모양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뭐 동성애대 이슈도 있고 LGBTQ 이슈도 네. 있고 굉장히 종교의 네. 자유에 대한 이슈도 있고 굉장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좀 이제는 나라를 화합시키는 나라를 연합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판결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네. 연방 대법원 특히 연방 대법원장은 그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시간이 30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번 판결이 좀 지혜롭게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그런 내용으로 국가를 화합시키는 네. 분열시키지 않고 화합시키는 그래서 떳떳하게 이 국민의 유권자들의 이 심판을 받는 투표를 네. 통해서 네. 그런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연방 법관들께서 정말 그러니까 민주당이면 민주당, 공화당 이런 그렇죠. 색깔이 아니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네,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그렇게 옳은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대법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이 의무를 이렇게 정치 색깔 없이 네. 이렇게 특히 국가의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나 분열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이렇게 연합될 수 있도록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장로님 오늘 얘기해 주셔서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눈여겨 보실 것 같고 네. 그리고 2월 8일에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 조금 더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8일 그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네네네네. 그날 이제 구두 심리 네. 변론을 하고 네네.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속하게 빨리 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예. 장로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우리 저희가 또 새로운 이야기로 또 네. 만날 수 있겠죠? 예. 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함께 이 시간 또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